자, 17학년도 6월 유비 논증 지문인데, 글이 좀 재밌어요. 자, 봅시다. 자,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이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널리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라고 했어. 자, 일단은 이게 유비 논증에 대한 글인데, 일단 대상은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얘들이 몇 가지 점에서 이미 유사하다, 공통점이 있는 거지. 거기에서 한 대상,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이 있다고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 이걸 뭐 좀 정리 좀 해보자면, 옆에 좀 정리 좀 해봅시다. 정리 좀 해보면 어떤 대상이 있고 또 다른 대상이 있다고 했을 때 공통점이 있다는 거지. 몇 가지 점에서 유사하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A 특성이 있으면 얘도 A 특성이 있고, 얘가 B가 있으면 얘도 B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유사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으면 말이죠. 예를 들어 추가 특성이라 적읍시다. 추가적인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이도 그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얘도 추가 특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거. 요걸 바로 이제 유비 논증이라고 한다는 거지. 유비 논증. 자, 유비 논증은 이미 알고 있는 전제에서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다시 이미 알고 있는 전제라고 했는데 전제 동그라미 쳐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한다는데 결론 동그라미 쳐보고. 자, 그러면 우리 옆에를 확인했을 때 전제에 해당되는 건 뭐겠어? 전제에 해당되는 건 이런 것들이겠지. 이미 알려져 있던 유사한 점, 이것이 전제라면 이 부분 뒤에 추가 특성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결론이 되겠지. 결론. 자, 이렇게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건 새로운 정보고, 자, 이런 새로운 정보를 결론으로 도출하게 된다는 점에서 유익하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과학에서 흔하게 쓰인다. 특히 의학적인 목적에서 포유류를 대상으로 향해지는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시 한번 보니까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주장이 있고 그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했지. 자, 우리 뭐 주장하는 글이 있다는 얘기는, 주장하는 글은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겠지. 항상 하는 얘기야. 주장이 있으면 항상 같이 신경 쓸 거, 근거를 신경 쓰자. 다음에 비판이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 있을 때는 어느 지점을 공격을 하는가, 공격 지점. 이걸 반드시 좀 확인하라고 했어. 근거 확인, 주장이 있으면 근거 확인하고, 비판이 있다면 어디를 공격하고 있는가. 이게 기본적으로 반박하는 글의 가장 기본. 자, 이런 비판은 유비 논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주장과 그에 따른 비판을 통해서 유비 논증을 이해해보자. 자, 바달락 넘어서. 자,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다시 이쪽에서는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이쪽은 인간과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성 나왔지. 위에 나왔던 유사성, 이 전제에 해당되는 유사성. 자, 이 유사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추론한다. 이거 추론. 이거 바로 유비 추론이네. 자, 그러면 위의 내용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글은. 그러면 이제 실험 동물에 해당되는 거, 인간에 해당되는 거 좀 잡아봅시다. 그러면 실험 동물은 대상이야, 대상이야? 실험 동물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실험 동물. 먼저 실험을 했으니까 반응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요 대상일이 바로 실험 동물이라면 적용할 대상인 인간은 대상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실험 동물이 유사성을 보유한다는데 요 전제 A, B, 요 구절이 이 전제 부분이 유사성.
공통된 특성이 이미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신약이나 독성 물질에 대한 실험 동물의 반응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추가적인 특성, 요것이 바로 반응 결과라면 우리 인간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인간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추론하는 거지. 자, 이를 바탕으로 이들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명백하고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한다. 왜?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야?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는 뭐였어? 바로 이 추론을 통해서지. 유비 추론을 통해서. 이 유비 추론이 이게 바로 근거가 되겠네. 자, 다음 다 넘어갑시다. 자,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중의 개연성이라고 한다. 자, 일단 뭐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개연성이라는 단어 뭐 문학하면서 좀 자주 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이러남직한 특성을 개연성이라고 하지. 자, 하지만 우리 지금 글을 읽을 때 요 글 내에서 읽어보면 도출한 정보가 참일 가능성 이것이 바로 개연성이라는 얘기지. 이 둘이 같은 말이지, 그렇지? 개연성이라는 것은 도출 정보가 참일 가능성이야. 즉 여기 추가로 이 추가 특성, 이 추론했던 이 추가 특성, 요것이 참일 가능성, 그렇지? 바로 요 부분이 이 추가 특성이 참일 가능성, 이것을 뭐라 부르겠다고? 개연성이라고 부르겠다고 여기서는. 자,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이게 참일 가능성이지. 참일 가능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런 이것이 커야 하는데 유사성이 커야 하는데 이 유사성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의 유사성이 아니고 단순히 비슷하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강조 표시라고 했었지.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면 강조 표시라고 했어. 단순히 비슷하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아니고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 한다. 자, 다시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라는데 새로운 정보는 뭐였어? 새로운 정보가 바로 요거였지? 얘도 그럴 거야, 인간도 그럴 거야 하는 이거. 인간에게 적용됐을 때 참이다. 요거. 그래서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위의 내용 그대로 적용해 보면 되겠다. 예를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실험 동물로 많이 쓰이는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 이게 바로 유사성이지.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한 유사성이 있는데, 자, 또 가령 예를 들면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하며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이야. 비슷하게 피가 순환한다. 허파로 호흡을 한다는 유사성. 이것이 바로 뭔데? 무슨 유사성? 어, 관련이 있는 유사성.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지, 이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 그래서 이것이 실험 결과와 관련 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자신들의 유비 논증은 개연성이 높다. 개연성이 높다. 다른 말로 이것이 참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끊어주고 자,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다시 꼬리 유무에서 유사성은 없는데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해도 된다고 본다. 가로 닫아버리고. 자, 그럼 얘들은 실험과 관련이 있는 유사성이면은 인정. 그다음에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라면 즉 꼬리가 있냐 없냐처럼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라면 이것은 뭐 하자? 무시하자. 얘들 입장이야. 자, 됐으면 내려옵시다. 라달라. 자, 그러나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반대쪽은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한다. 다시
유효성을 주장한 쪽을 유비 논증과 관련해서 비판하고 있어. 얘들도 그러면 무엇을 이용해서 비판하는 거야? 유비 논증을 이용해서, 유비 논증을 통해서 비판하는 거지. 유비 논증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다. 자, 첫째,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위와 같은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떤 유사성이었어?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한다. 그다음 허파로 호흡한다. 이런 유사성이었지. 자, 이런 유사성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기능적 차원에서의 유사성일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기능적 차원에서 유사하다는 얘기야. 기능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피가 순환한다. 기능적으로 비슷하게 허파로 호흡을 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가 뭔데?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이 유사하다 해도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도 말이다. 자, 그러면 지금 얘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비판의 내용이 뭐냐?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무엇을 얘기 안 하고 있다? 차이점을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지. 즉, 여기부터 줄쳐있다.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 요것을 첫 번째 근거로 삼고 있는 거야. 그치? 기능적 차원이 있긴 있는데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야.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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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서 이 동물이 C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C라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은 D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메커니즘이 서로 다르다. 그치? 둘이 서로 다르다. 요 서로 다른 점은 인과적 메커니즘. 요건 서로 다르다는 얘기야. 아, 여기서 뭐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좀 나와 있는데 이거 좀 보고 넘어갑시다. 이 메커니즘이라는 단어가 종종 출제가 돼가지고 메커니즘이라고 하면 뭐 기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기제. 그것을 하고 이루고 있는 구성 이런 의미로 쓰여. 기제 구성. 뭐 기계적 구성이라는 얘기지. 기계적 구성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자, 됐으면 계속 읽어갑시다. 자, 둘째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내용이네. 일단 이건 첫 번째였고 다음 두 번째 근거는 뭐냐? 두 번째 공격하는 기능은 뭐냐? 자, 둘째,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다시 기능적 유사성에만 주목하는 거지. 누가 유효성을 주장하는 측이 기능적 유효성에만 주목하면서도 막상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엔 주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여기 주십시다.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엔 주목하지 않는다. 여기 주십시다. 요거 2번. 즉, 동물도 인간도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기능적으로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요 공통점은 무시를 한다는 얘기야. 요 공통점이라는 기능적 유사성은 무시를 한다는 얘기야. 즉, 인간도 고통을 느끼고, 다음에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요 공통점을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지. 요걸 무시하고 있어. 자,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는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인간은 자신의 고통과는 달리라는 말이 있어. 이거 달리라고 했으니 차이점이지. 차이점이지. 다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잡아야 돼. 자신의 고통과는 달리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대. 다시 어떻게? 직접 느낄 수 없대. 그러면 자신의 고통은 어떻게 느끼는 거야? 자신의 고통은 이건 직접 느낀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인정.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다. 그러면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낀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동물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없지만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다시 이런 동물의 행동이 인간과 기능적으로 유사하다는 것을 보고 유비논증으로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말이다. 무엇을 통해서? 유비논증을 통해서. 신음소리를 냈어. 깨갱. 몸을 움츠렸어.
이런 것들 유비 논증을 통해서 아 동물도 고통을 느끼겠구나를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유해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동물의 것을 통해서 인간의 것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였는데 지금 이쪽은 적용 방향이 좀 반대지. 반대야. 우리 인간의 고통 요거 통해서 동물의 고통을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동물도 고통을 느낄 거야 하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이쪽이 적용이 됐어. 여기다가 적용을 했어. 자, 됐으면 계속 이어나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능적인 유사성인데 이건 왜 이 점은 무시를 하냐라고 하면서 유비 추론을 통해서 유비 논증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거야. 자, 넘어갑시다. 자, 요컨대 요약하건대 첫째 비판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다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다. 다른 말로 참일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을 하는 거야. 왜? 왜? 차이점 언급을 안 했거든. 어떤 차이점 언급을 안 했어? 인과적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는 무시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이 차이를 무시를 하고 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도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음 반면 둘째 비판은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다시 동물도 고통을 느끼겠어. 동물도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 이거 뭘 통해서 알아냈어? 뭘 통해서 알아냈어? 유비 논증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 유비 논증을 통해서 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라고 알아냈는데 이런 점에서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거야. 왜 윤리적 문제야? 인간은 고통을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윤리적으로. 그런데 왜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데 왜 고통을 주느냐 이거지. 자,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을 해도 된다. 이것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지. 결국 윤리성의 문제도 일관되지 않게 쓰인 유비 논증에서 비롯된 것이다. 윤리성의 문제를 따지고 있는데 왜 이게 일관되지 않아? 사람에게는 윤리적 문제를 적용하고 동물에게는 윤리성의 문제를 적용을 안 하고 여기까지. 자, 우리 아까 전에 글 읽어 나갈 때 그 주장 나왔으면 근거 확인하라 그랬지. 주장하면 근거 확인하라 그랬었지. 그치? 자,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근거가 뭐였어? 바로 유비 추론을 근거로 들고 있었지. 유비 논증, 요걸 근거로 들었고, 그러면 반박을 하는데 어디를 반박을 하고 있냐면 유비 추론을 적용하는데 그게 제대로 적용이 안 됐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거지. 왜? 어, 인과적 메커니즘이 달라. 근데 왜 이런 점은 언급을 안 하니? 이런 측면에서 서로 다른데 왜 이거 언급을 안 하니? 다음에 동일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왜 요거는 무시하니? 그러니까 이런 점을 왜 무시하고 유비 논증을 쓰고 있느냐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지. 자, 됐으면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가마에 대한 이해인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러고 있는데 이거 오히려 좀 틀렸어. 자, 일단은 첫 번째 그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소개했다라고 했는데 개념과 유용성이 있었던가 확인해 보니까 유비 논증은 무엇이다 나왔고 다음에 유익하다라고 나와 있지.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이거 두 개 소개가 됐고 다음 2번 동물 실험의 유효성 주장에 유비 논증이 활용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달락 다시 한번 보면 지금 추론하고 있다 그랬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이게 이렇게 추론하고 있는데 이거 유비 추론이었어. 적절하죠? 자, 그래서 언급을 했다. 적절하다. 활용되었다. 다음 동물 실험을 예로 들어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한 조건. 높은 개연성. 다른 말로 높은 참일 가능성을 갖기 위한 조건. 동물 실험을 통해서 유비 논증이 참일 가능성을 갖기 위한 조건. 뭐였더라? 그거였지.
앞에 통해서 다시 봅시다. 요거였네.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 즉, 이렇게 추론을 할 건데, 적용을 해서 추론을 할 건데, 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이 있는 유사성,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것도 적절하다. 동그라미. 조건 설명이 되었고. 다음에 4번.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소개했다는데, 라이선 그런 내용이지. 유비 논증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인과적 메커니즘. 이거 무시했고. 그치? 그 다음에, 고통을 느낀다는 점 무시했고. 됐어. 그럼 문제는 5번이겠네, 답은. 자,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에 갖는 현실적 문제들을 유비 논증의 차원을 넘어서 살펴봤다는데, 아니지? 비판하는 입장도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여기에서 한 것이지. 유비 논증 차원에서 비판한 거야. 그래서 넘어서 살펴본 게 아니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둘 다 기본적으로 유비 논증을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잘못 적용했다고 비판하는 거지. 자, 되었으면 다음 22번 넘어서 21번 문제네. 자, 21번 문제 넘어서 자, 윗글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 가장 적절한 것은 보도록 합시다. 1번. 유비 논증의 개연성, 참일 가능성은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 없는 새로운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하는데 관련이 없으면 안 되지. 관련이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관련이 있는 대상이 추가될 때 높아진다. 다음 2번. 인간은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나 모두 유비 논증에 의한다라고 했는데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요것은 유비 논증을 통해 알 수 있겠지. 그치? 하지만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 요건 유비 논증이 아니지. 그치? 자신이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맞아보면 알잖아. 이거 직접 하는 거지. 직접 느낄 수 있어. 그래서 2번도 잘못됐다. 다음 3번. 인간이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중에 개연성을 낮춘다라고 했는데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중의 개연성은 이 실험과 관련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근데 꼬리가 있는 실험 동물과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이건 실험과 관련이 없지. 그치? 이건 실험과 무관해. 즉 새로운 사실과 무관하다. 무관하기 때문에 무시한 정보고 그 다음에 개연성 관련이 없어. 낮추지 않아. 다음 4번.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대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관련이 없이 할 수 있다는데 동물 실험의 유효성과 관련이 있지. 동물 실험이 유효해야지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지. 동물 실험이 쓸모 있어. 그래야지 이익을 줄 수가 있는 거지. 다음 5번.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 즉 반대 측면이지. 자, 이게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다. 그렇지.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 즉 인간도 동물도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인간과 동물이 공평하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 실험과 같은 고통을 주는 실험, 인간에게 적용하면 안 되듯이 동물에게도 적용은 안 된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 되겠다. 자, 넘어갈까? 자, 다음 23번.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러는데, 기억 보니까 기억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 니은은 반대하는 쪽. 자, 1번 들어갑시다.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면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라고 하는데, 인과적 메커니즘도 유사하다라고 보는 거 없지? 그렇지. 기본적으로 반대쪽은 아니지. 반대쪽은 무조건 다르다는 입장이야. 기억은 무시를 하고 있고. 다음에 2번. 자, 여기. 기억의 니은의 비판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인간과 동물이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는데,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유비 논증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 그치? 유비 논증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기능적으로 유사해야지만 유비 논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기억이 이런 말 하면 자기 스스로 유비 논증을 깨는 거야. 누가 됐지? 유사하다 해야지 유비 추론을 쓸 수가 있으니까. 다음 3번. 자, 인간과 동물 사이의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과 인과적 메커니즘의 차이점 중 전자에만 주목한다. 전자만 주목한다. 그렇지. 니은이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지. 니은은 기억이 무엇에만 주목하고 있다고?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에만, 전자에만 주목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어. 그래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 4번. 자, 인간과 동물이 유사하지 않으면 동물 실험 결과는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다. 유사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다. 기억과 달리가 아니지. 기억도 마찬가지야. 기억도 유사하니까 적용할 수 있다고 유비 추론하는 거예요. 기억과 달리가 잘못됐고. 다음 5번. 인간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동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기능적으로 유사하지 않다. 니은이 할 소리는 아니지. 니은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거니까. 기억은 무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다음 24번. 요거 무지하게 틀렸어. 자, 보기 유비논 중에 하나이다. 유비논 중에 대한 윗글의 설명을 참고할 때 A에서 C에 해당하는 것을 가라 중에서 골라 알맞게 짝지은 것은 있어. 자, 그럼 뭐 윗글의 내용을 좀 떠올려 보면 동물이 있고, 그렇지? 그다음에 인간이 있는데 동물에 갖고 있는 이 실험 결과, 반응 결과를 이 결과를 인간에게 적용한다. 이런 내용이었지. 참고로 동물과 인간은 공통점이 있다는 내용이었고. 자, 그러면 보기 읽어봅시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개는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다.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다 그 개와 비슷하게 생긴 다른 개를 만났어.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으니까 이건 유사성에 해당되겠지. 유사성이 있는 다른 개를 만났다. 두 대상이 생겼어. 자, 그래서 이 개도 이 개 어떤 개야? 다른 개지. 요 다른 개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면서 이거 추론이네. 이게 유비 추론이지. 유비 논증. 적용을 했네. 어떤 특성을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다.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했어.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아까 실험에서 요 놈이 바로 반응 결과인 거고, 이 반응 결과를 다른 개에게 적용하고 있는 거지. 그치? 이걸 다른 개. 그럼 이 다른 개는 여기에서는 어디? 인간에 해당이 되겠지. 이 다른 개가 인간과 연관이 돼 있네. 자, 그럼 이 어떤 개는 뭐가 되겠어? 실험 동물이 되겠지. 그렇게 되겠네. 자, 그리고 이제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실험 동물은 가에 해당되겠네. 가. 다음 유사성 다에 해당되겠네. 유사성 다. 다. 다음에 마지막 반응 결과는 요거 적용하려는 내용.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이 있단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다. 대부분 5번을 많이 했거든. 5번 요 부분이 좀 다른데 요것은 적용을 할 대상이니까 이거 인간과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실험 동물이 아니지. 자, 됐고. 자, 마지막 어휘 문제. 이거야 뭐 이게 틀리기도 힘들다. 이게 85%라고? 심각하네. 자, 문맥상 디귿과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 이런데 디귿 보니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이야. 고통을 맡긴다. 이거 대놓고 1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맡기는 게 아니지. 고통을 가하다, 고통을 준다, 고통을 안긴다, 고통을 겪게 한다. 요건 전부 다 가능한 표현인데, 근데 맡기는 건 아니지. 자, 됐으면 이 질문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